네, 자 오늘은 NBA 파이널 3차전이 열렸습니다. 자, 저도 오늘 TV 중계를 하고 왔는데요. 보스턴과 댈러스의 파이널 3차전. 댈러스는 반드시 잡아야 했던 경기였고 보스턴은 이 경기를 잡아낸다면 NBA 우승에 9분 응선을 넘게 됩니다. 자, 경기 장소를 아메리칸 에어런 센터로 옮겨서 열린 3차전 한번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 시작합니다. 초반에 카이리 어빙이 바로 페인트전 공략을 했고요. 자, 제일런 브라운이 초반에 플레이메이킹을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지금 나오는 이 루카 돈치치가 지난 2차전에서 상대의 돌파를 총 13번을 막았습니다. 이게 지난 10년 동안의 플레이오프에서 단일 선수가 가장 많이 막아야 했던 돌파 횟수라고 해요. 그 말인즉슨 보스턴이 루카 돈치치를 계속해서 돌파로 공략을 했다는 뜻이죠. 자, 그런데 시작과 동시에 돈치치가 적극적으로 테이텀을 공략합니다. 자, 그래서 테이텀 머리 위로 덕점. PJ 워싱턴이 멋지게 라패스로서 패스 푸시를 했고요. 자, 드루 할러데이나 혹은 데리 화이트의 장점은 제일런 브라운과 테이텀이 막혀있을 때 활로를 뚫어줄 수 있다는 점이고요. 자, 이런 공격 보시면 엔드원인데 1차전에서 완전히 봉인됐었던 그런 루카 돈치치와 빅맨 간의 플레이죠. 자, 보시면 더블팀은 아닙니다. 하지만 라이블리 이세가 이렇게 한 박자 빠르게 롤하거나 다이브하거나 슬립을 했을 때 라이블리 이세의 운동 능력과 기력치를 막아낼 수 있는 선수는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유리한 위치를 선점했고 지금 루카 돈치치의 패스를 보시면 앞에 동료와 자기 사이에 두 명의 상대 선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패스를 잘 넣어주는 것 자체가 루카 돈치치가 굉장히 훌륭한 패서라는 증거죠. 한 명만 있어도 사실 패스가 어려운데, 그래서 제가 장면을 끊어서 보여드리는 이유는 패서와 본인 사이에, 패스를 받는 리시버 사이에 수비수가 2명이 있든 심지어 3명이 있어도 패스를 뿌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엔드원으로 연결이 됐죠. 자, 테이텀이 초반에 야또 호조를 띄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은 틸먼이 스위치를 한 속도가 나쁘진 않았는데 바로 석점을 꽂아 넣었었고요. 샘 하우저의 석점. 자, 이런 장면은 어떻게 뭐가 잘못됐을까 한번 볼게요. 자, 단테 엑섬이 지금 볼핸들러고요. 그 다음에 스크린을 걸어줍니다. 알 호포드와 제일런 브라운 간에 보통 보스턴은 맨투맨 수비를 많이 가져가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스위치를 해야 됩니다. 스위치를 해서 어떻게든 맨투맨을 가져가는 게 보스턴의 수비 스킴인데, 여기서는 보면 서로 미루죠. 지금 돈치치가 볼핸들러가 아니라 스크리너다 보니까 제일런 브라운이 아마도 스위치가 예정이 돼 있었을 텐데 지금은 본인이 가야 되는 위치에서 호포드에게 가라고 합니다. 됩니까? 안 되죠. 왜냐? 호포드 사이에 방지턱이 2개나 있는데 제일런 브라운과 돈치치가 있는데, 이거는 아마 약속된 수비는 제일런 브라운이 스위치를 해서 가는 거였을 거예요. 근데 서로 미루다 보니까 어때요? 완전히 지금 고속도로가 뚫렸고, 그 다음에 2선 블락은 테이텀, 블락할 수가 없죠. 자, 하지만 보스턴의 페이스 앤 스페이스가 빛을 발하고 1쿼터 마무리를 환상적으로 가져가는 테이텀. 31대 30, 45도 컷인. 자, 돈치치는 좋은 선수입니다. 그리고 돈치치는 공격적인 선수예요. 하지만 여기서 보시면 자, 지금 극심한 사이즈 미스매치죠. 왜냐면 알 호포드와 카이리 어빙이니까. 그런데 이렇게 사이즈 미스매치를 했을 때 90년대 농구였다면 쭉쭉 밀고 들어와서 레이어까지 올려놨을 거예요. 자, 하지만 현대 농구는 외곽의 움직임을 더 봅니다. 오프 더 볼 무브, 그 다음에 45도 컷인, 굉장히 많이 보는데, 자, 돈치치가 지금 어디에 신경 쓰고 있나요? 제일런 브라운을 막아야죠. 제일런 브라운이 컷인을 했을 때 공격수와 림 사이에서 돈치치가 방지턱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멍 때립니다. 그쵸? 이런 장면이 아무리 슈퍼스타고 내가 몸이 안 좋고 아픈 데가 많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내가 팀에서 짊어진 역할과 부담이 크다고 하더라도 이런 장면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 왜냐? 무대는 파이널이거든요. 정규 시즌은 설렁설렁 넘어갈 수 있어. 하지만 파이널에서 루카 돈치치가 저런 플레이를 보여준다는 건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왜냐? 무대는 파이널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댈러스가 멍문을 불러야 되는 상황인데, 왼쪽 돌파 이후에 왼손 마무리로 페이튼 프리차드를 괴롭혔고요. 지금 어빙의 킬패스, 게포드의 덩크, 자, 테이텀의 멋진 스윙 스텝, 자, 그리고 샘 하우저를 완전히 공략했던 어빙이고요. 자, 지금도 이제 이런 장면 한번 볼게요. PJ 워싱턴의 역할이 왜 중요하냐? 자, PJ 워싱턴 보통 코너에 위치해 있죠. 그런데 PJ 워싱턴 이렇게 들어오니까 자기도 모르게 드루 할러데이가 더블팀을 갑니다. 근데 보스턴은 더블팀을 절대 가지 않으려고 하는 팀이에요. 하지만 키가 큰 빅 윙이 페인트존 들어오면 나도 모르게 내 본능이 예쁘고 잘생긴 사람 보면 눈이 돌아가듯이 나도 모르게 본능이 페인트존 내에서 발휘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호포드가 순간적으로 감지합니다.
내가 개투구나. 2명의 공격수를 막아야 되는 수비수구나.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코너 쪽으로 가는 거죠. 3점을 죽어라 코너 3점을 내주지 않아야 되는 게 보스턴의 수비 스킴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안쪽이 비게 되는, 원래 본인이 막아야 될 공격수를 놔주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런 장면들은 마줄라 감독이 썩 좋아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더블팀을 갔기 때문에 나온 장면이니까. 자, 이번엔 제일런 브라운이 제이슨 테이텀에게 반대쪽 달려주니까 쉬운 거고요. 자, 제일런 브라운이 펌프 페이크 이후에 2점. 자, 지금도 이런 장면 보시면 오늘 끊어갈 장면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자, 보시면 자, 여기서 일단 들어옵니다. 그쵸? 그 다음에 드루 할러데이가 지금도 보통은 포인트 가드가 여기 있을 이유가 없죠. 네, 그런데 여기서 제이슨 테이텀이 움직이니까 화이트의 시선은 기본적으로 보스턴은 드라이브 앤 킥, 그 다음에 추가적인 엑스트라 패스, 스윙 패스, 그 다음에 엑스트라에 엑스트라를 더한 패스들이 막 나오면서 3점을 던지는 팀이죠. 그렇기 때문에 테이텀이 여기서 멍 때리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움직여주는 거죠. 화이트 시선은 어때요? 여기로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근거리에서, 짧은 거리에서, 페인트존 내에서 페인트존 내에 있는 동료에게 패스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지만 보시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완전히 비게 되는 거죠. 이게 제이슨 테이텀이 쫙쫙 스트레치, 코트를 벌려주는 효과인 거예요. 그래서 보스턴의 공격 컨셉이 나오는 장면이고요. 자, 데니얼 게포드의 팔로우 덩크, 카이리 어빙의 돌파가 선행됐기 때문이고요. 자, 제일런 브라운이 후반 들어서 서서히 빛을 발합니다. 카이리 어빙의 플러터, 이번에는 할러데이와 테이텀. 자, 요런 장면도 보시면 루카 돈치치의 수비 약점이 나옵니다. 볼까요? 자, 테이텀은 보스턴의 동료들이 입을 모아서 말하는 훌륭한 스크리너예요. 훌륭한 볼 스크린 세터입니다. 자, 그래서 스크린을 하는데, 그쵸? 그 다음에 돈치치는 할러데이를 맡고 있죠. 스위치를 하거나 아니면 고우 오버를 하거나 고우 언더를 하거나 여러 가지 수비가 있겠죠. 그런데 자, 보시면 얘가 지금 돈치치는 할러데이가 1대1 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아. 그러다 보니까 슬금슬금 누구를 보죠? 스크린 세터를 봅니다. 근데 스크린 세터를 보는데 어때요? 뒤로 쳐져 버리죠. 아니죠. 쳐져서 스크린 세터를 눈치 보면 슈터에게 그냥 기회를 주는 건데, 내가 여기서 앞으로 나와서 고우 오버 파이트 스루를 하더라도 1차적으로는 볼을 지닌 선수가 슛을 못 던지게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돈치치의 뭐랄까요? 떨어지는 수비 센스라기보다는 태만한 수비가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예 손도 못 들잖아요. 돈치치의 잘못. 자, 그리고 제이슨 테이텀 받아서 던지는 3점 좋습니다, 오늘. 자, 그리고 미드레인지 게임을 가져가는 어빙이고요. 자, 제일런 브라운이 후반 들어서 완전히 팀을 먹여 살립니다. 자, 그리고 데릭 화이트의 환상적인 블락샷이 나왔고, 제일런 브라운이 막시 클리바를 완전히 스케이트 태우면서 2점. 그리고 이번에는 스텝백 2점이고요. 자, 여기서 이게 보시면 3점 백보드는 뭐 뽀록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우리는 과정을 보자고요. 데릭 존스 주니어, 조시 그린이 외곽 수비를 합니다. 그런데 데릭 화이트가 팀 내에서 가장 잘하는 게 뭐냐면 상대 수비가 스위치를 하려는 찰나 있죠. 상대 수비가 스위치할 때까지 기다리면 그 찰나는 안 나오는 거고, 상대가 수비를 스위치하려는 찰나에 그 잠깐의 틈을 데릭 화이트는 가장 잘 노리는 선수예요. 볼까요? 여기서 스위치 하는데 잠깐 지금 이렇게 스크린에 여전히 스크린 세터와 몸이 접촉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공을 두 손으로 쥐어버리고 던져버립니다. 이게 데릭 화이트가 가장 잘하는 플레이예요. 공격에서. 그리고 제일런 브라운의 멋진 페이셜 덩크, 테이텀의 패스를 받아서 석점, 화이트의 석점. 자, 지금 91대 70까지 벌어졌습니다. 자, 하지만 댈러스 여기서 멘탈 터프리스를 잃지 않죠. 자, 20초입니다. 4초. 4초밖에 안 지났고요. PJ 워시가 잡자마자 슛. 이게 바로 페이스 앤 스페이스잖아요. 댈러스는 이런 공격이 필요했고,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스턴은 더블팀을 안 갑니다. 자, 쭉쭉 밀고 들어오죠. 페이튼 프리차드는 신장 대비, 그 다음에 또 포지션 대비 굉장히 힘이 좋은 선수예요. 하지만 돈치치의 이 칼라 파워를 막을 수 있을까? 못 막습니다. 하지만 더블팀 가나요? 안 가요. 더블팀 갑니까? 안 갑니다. 안 가요. 안 갑니다. 네, 그래서 2점 넣을 거면 넣어라. 대신에 네가 원하는 스킵패스, 드라이브 앤 킥, 코너 석점 절대 안 줄 것이다. 라패스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냥 이건 2점을 주는 거예요. 암묵적인 합의하에. 자, 하지만 여기서 보스턴 수비가 어떻게 깨졌나요? 자, 여기서 18초니까 6초. 굉장히 빠르게 공격이 전개됐으면 알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도 드루 할러데이가 본인의 임의적인 판단 아래 더블팀을 들어갑니다. 그쵸? 더블팀을 안 가는 게 보스턴의 수비 기조인데 더블팀 들어가니까
이때 루카 돈치치는 숨을 쉴 수 있는 거야. 왜냐하면 자, 이건 사실상 트리플 팀이에요. 왜냐하면 얘, 그 다음에 드루, 그 다음에 베이스라인까지 맡고 있잖아요. 트리플 팀인데 이런 상황에서 기가 막힌 각도를 찾아내는 게 바로 루카 돈치치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사이에서도 백버즈도 있고 허퍼드도 있고 화이트도 있는데 어때요? 패스 바로 뿌리죠? 화이트는 얘가 이렇게 막으면 엑스트라 패스가 가능하니까. 그런데 조시 그린은 애초에 공을 잡을 때부터 내가 슛을 쏴야겠다는 공격적인 마인드가 있었죠. 만약에 화이트가 여기서 한두 발만 더 있었으면 추가적인 패스를 통해서 코너 석점이 비게 되는 거고, 이게 댈러스가 미네소타를 꺾어서 이유란 말이죠. 그런데 어쨌든 더블팀을 가면 보스턴은 실점을 합니다. 자, 그리고 제일런 브라운의 환상적인 턴어라운드 점퍼, 어빙이 힘을 내면서, 자,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보스턴 더블팀 하는 거 싫어한다고 말씀드렸죠. 볼게요. 여기서 호포드가 돈치치를 막는 화이트를 도와주러 갑니다. 그래서 원래 위치는 여기 튀어나와 있는 쇼코너에 있으면서 스턴트 동작하고 코너 쪽으로 가는 PJ 워싱턴 쪽으로 다시 리커버를 하는데 호포드가 깊게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어때요? 공격 템포는 빠릅니다. 아까도 마찬가지였죠. 아까 돈치치가 베이스라인 갇혔을 때 샷클락 몇 초였나요? 16초였어요. 트랜지션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정말 보수적으로 생각해도 세미 트랜지션이에요. 예, 그래서 공격 제한 시간을 얼마 쓰지 않고 공략을 했을 때 보스턴에게 더블팀 수비를 강요할 수 있다는 결론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호포드가 들어갔고 더블팀 들어오니까 어때요? 돈치치가 아 그래 내가 이 순간만 기다렸지. 바로 바운스 패스 줍니다. 그리고 나서 석점. 이게 댈러스가 파이널에 진출한 요인이었어요. 자, 그리고 이번에도 빠른 시점에 슈팅 파울 얻어냈습니다. 93대 90. 하지만 여기서 돈치치의 블락킹 파울이 불렸어요. 블락킹 파울. 그리고 댈러스는 코치스 챌린지를 신청했지만 실패. unsuccessful. 그래서 루카 돈치치는 6반칙 퇴장을 당합니다. 본인의 플레이오프 역사상 처음으로 6반칙 퇴장이에요. 이제 어빙에게 기대를 해야 되는데 어빙에 2점 들어가면서 1점 차. 자, 테이텀이 들어가지 않은 거를 브라운이 마무리했고요. 이야, 여러분 이 플레이 보셨나요? 저는 진짜 제가 라이브로 보면서 너무 놀랐습니다. 보이세요? 돈치치 같은 패스죠. 왼쪽 돌파인데 이렇게 패스했어요. 누가? 드루 할러데이가 마치 돈치치처럼. 그래서 보스턴의 공격은 기본적으로 드라이빙 킥입니다. 만약에 PJ 워싱턴 여기 붙었어. 그러면 호포드에게 패스. 조시 그린이 붙었어. 그러면 테이텀에게 패스. 드라이빙 킥, 스윙, 그리고 와이드 오픈 석점. 보스턴의 3점 성공률이 리그 최고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로 할러데이의 위닝 플레이고요. 자, 이것도 약간은 불안한 패스였는데 오히려 마무리를 했던 테이텀이고. 자, 하지만 자, 4점 차 아직까지 희망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카이리 어빙이 멋진 패스 뿌리면서 2점 차고요. 자, 하지만 제일런 브라운이 이 슛을 성공시킵니다. 그리고 어빙의 이 득점이 들어가지 않았고 PJ 워싱턴 루즈볼 파울. 승부가 사실 기울었죠. 자, 여기서 보시면 이 심판이 얼마나 동태 눈깔이냐 한번 볼게요. 자, 이거를 안 불었어요. 케이퍼스 심판이. 저는 이거를 왜 제가 경기 도중에 지적했냐면 자, 보너스 상황입니다. 보너스 상황. 예, 보너스 상황이고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지금 3점을 주지 않고 파울을 하겠다는 건데 불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안 들어갔습니다. 네, 어쨌든 케이퍼스 심판이 베테랑인데 놓쳤고 뭐 중요한 장면은 아니었습니다만 이런 판정이 나오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뭐 평소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편집을 하면서 보여드렸었는데 보스턴은 정말 인내심 있는 팀이다. 더블팀 몇 번 들어갔지만 또 댈러스가 이걸 잘 살렸지만 끝까지 본인들의 수비 스킴을 고수했고요. 자, 지금 득점 분포를 볼까요? 오늘 테이텀이 이번 파이널에 들어서 제일 잘하긴 했지만 4쿼터의 존재감이 없었어요. 네, 어쨌든 그래도 31점. 그 다음에 제일런 브라운 보실까요? 30득점에 리바운드 8개, 어시스트 8개. 자, 그래서 테이텀 31득점, 6리바운드, 5어시스트. 보스턴 셀틱스의 그 유구한 플레이오프 역사상 35를 동시에 기록한 선수는 없었습니다. 레리 버드, 케빈 맥켈, 로버트 페리시, 뭐 과거에 빌러셀, 밥 쿠지, 뭐 없었어요. 가장 최근에 뭐 폴 피어스, 앤토니 워커, 케빈 가네, 레이 알렌, 라존 론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테이텀과 이 제일런 브라운은 상당히 훌륭한 그런 이 조합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알 호포드가 86년생인데 37분이나 뛰었습니다. 8득점에 5리바운드. 그리고 드루 할러데이가 오늘 9득점, 4리바운드, 5어시스트, 1스틸 기록하면서 턴오버 제로. 데릭 화이트 오늘 3점 출발이 좋지 못했습니다만 3점만 4개, 16.5리바 4어시, 또 블락 2개였습니다. 자, 벤치에서는 오늘 제비어 틸먼이 3득점, 4리바운드, 2블락샷. 그런데 실제로 제비어 틸먼이 뛰었던 11분간의 활약은 체감은 10득점에 한 6리바운드,
블락샷 한 3개 느낌이었어요. 포르징기스의 빈자리를 너무너무 잘 메워줬고 샘 하우저 이번 컨퍼런스 결승 이후에 슛감이 완전히 죽었었는데 3점을 무려 3개나 넣었습니다. 페이튼 프리차드는 3점을 넣지 못했습니다만 자 그래도 수비에서 구멍이 되지 않았고요. 자 이제 변화 끝에 몰린 댈러스가 문제인데 원투더 펀치의 득점 자체는 보스턴보다 한 점이 더 많았습니다. 카이리 어빙이 45분 뛰면서 35점. 하지만 루카 돈치치의 6반칙이 너무너무 치명적이었죠. 네, 27득점, 6리바운드, 6어시스트. 활약상도 뭐 그렇게 좋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3점도 하나에 그쳤고요. 데니얼 게퍼도 6득점, 데릭 존 주니어 파이널에서 존재감 제로입니다. PJ 워싱턴은 후반에만 12점, 3점 3개를 집어넣었는데 PJ 워싱턴의 분전에도 불구하고 좀 뒤늦게 터진 감은 있었어요. 자 벤치에서는 뭐 데릭 라이블리 2세 많이 활약을 했습니다. 11득점, 13리바운드, 2스틸, 턴오버 제로, 파울 제로. 그래서 루키답지 않은 활약을 펼쳤습니다만 보시면 막시 클리바 베테랑인데 8분 동안 한 거 아무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팀 하더웨이 주니어가 19분 뛰었는데 야투 5개 던져서 빵개 리바운드 3개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조시 그린이 3점 하나를 넣긴 했습니다만 지금 댈러스 벤치에서 득점할 수 있는 선수가 보이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댈러스가 만약에 패하고 오프시즌을 맞이한다면 어떤 식으로든 벤치의 보강은 필요하다. 3옵션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보스턴과 댈러스의 시리즈가 일방적으로 흘러갑니다. 저는 댈러스가 3차전은 유리하지 않을까. 포르징기스가 나오지도 않고 또 댈러스가 한 시리즈에서 3연패하는 걸 쉽게 상상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보스턴이 그 이상으로 좋은 팀이고 제이슨 테이텀이 사쿼터에 부진했지만 그래도 살아났고 제일런 브라운은 지금 파이널 MVP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보스턴의 기세가 대단한데 이번 파이널 들어서 처음으로 4차전은 하루 쉬고 나섭니다. 3차전과 4차전 사이에 휴식일이 하루인데 댈러스가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나와야만 시즌이 빨리 끝나지 않겠죠. 자 반면 보스턴은 여지를 주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2024년 플레이오프 원정 전승이기 때문에 보스턴의 기세를 과연 댈러스가 파이널 탈락 위기에 놓인 엘리미네이션 경기에서 잘 극복할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자 그리고 오늘 저희가 10시에 라방을 합니다. 한 주 라방 2회는 굉장히 오랜만인데 또 특별 게스트가 있어요. 특별 게스트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또 아주 재밌는 이벤트를 또 제안할 생각이니까 여러분 10시에 많이들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라방 진행해 주시죠. 고맙습니다.